자, 여러분 잘 쉬셨나요? 서방전기 6주차 강의의 마지막 시간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는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현황은 제가 이제 다 보고 있는데 공부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어렵지 않으신가요? 소방기계에 비해서 소방전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방기계는 텍스트 위주로 그냥 자꾸 읽어보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소방전기는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계산기를 눌러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은 소방전기가 더 쉽고 소방기계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방기계가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죠. 유체역학이 하나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은 아마 1학년 때 저희가 하는 소방유체안전공학을 아마 다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달시 바스바라든지 뭐 유체 여러 가지 마찰이라든지 이런 등등 하시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랬을 거예요. 축류냐 난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어쨌든 그 소방 유체 역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50번 문제 좀 볼까요? 자, 어떤 도체에 10V의 전위를 주었을 때 1쿨롱의 전하가 축적되었다면 이 도체의 정전 용량은 곽시버입니다. 곽시버. 자, Q는 CV라는 공식만 알면 되는데 정전 용량 C를 알고 싶으니까 C를 알 수 있는 방법은 C를 구하는 방법은 전압으로 전개량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곽시버 이렇게 되니까요. 자,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정전 용량 C는 전압이 10V, 그 다음에 전개량이 1쿨롱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입니다. 뭐 답은 쉽네요. 0.1페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5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일정 전압을 가하고 있는 평행판 전극의 극판의 간격을 3분의 1로 줄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례 반비례 관계인데요. 내부 전장의 세기는 몇 배로 되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절연물의 전기장의 세기 E 필드는요 볼트 퍼 미터이기 때문에 전압이 높으면 전기장의 세기는 세지고 퍼 미터 즉 거리가 멀면 작아진다. 즉 이 전기장의 세기는 전압과는 비례하고 거리와는 반비례한다. 이 내용 아시면 되는데 이 거리를 3분의 1로 줄였대요. 즉 거리를 3분의 1로 줄였대요.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요 3배 커지죠. 왜냐고요? 반비례 관계니까. 자, 우리 5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세히 이렇게 상세히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 전극은 반지름이 30cm의 원판이고 전극의 간격이 0.1cm이고 유전체의 비유전율이 4라고 합니다. 이 정전 용량이 얼마인가를 봤을 때 그 콘덴서에 저장되는 정전 용량은요 극판이 크면 클수록 많이 저장되고 거리가 멀면 작아지는 반비례 관계가 있는데 극판과 극판 사이에 유전율이 높은 이 유전체를 집어넣게 되면 전기가 더 많이 저장되는 그런 형태죠. 이것을 이 말 자체를 공식화하게 된다면 입실론 입실론 A를 D로 거리로 나누게 되는 거죠. 계산 한번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S가 있었고 입실론 S는 진공이나 공기일 때 비유전율이니까 1이었고 입실론 제로를 외워야 되는데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12승 페로트/미터에 입실론 S는 4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에 이 면적이라는 것은 이제 원의 면적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인데 파이가 이제 원주율 3.14159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의 R의 제곱인데 그 거리가 얼마가 봤더니 30cm의 원판이라네요. 그러면 30 곱하기 cm는 10-2승의 제곱이네요. R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거리가
거리가 0.1cm라고 했으니까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하게 되면 답은 0.01 마이크로 패러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비유전율이 이제 항상 진공이나 공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비유전율을 1로 계산하면서 계산을 빼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주의해서 비유전율이 이렇게 4다 이렇게 주어진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53번 문제를 보게 되면 같은 문제인데요. 같은 문제입니다. 면적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5 스퀘어 센티미터의 금속판을 공기 중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미터 거리에 대립시켜 놓았을 때 그 평행판의 정전 용량은 몇 피코페럿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12승입니다. 자, 우리 좀 볼까요?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입실론 A를 거리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S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에서 12승에 공기라고 하네요. 그러면 입실론 S는 1이죠. 곱하기에 5cm의 제곱입니다. 면적이에요. 이게 지름 아니에요. 면적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면적 줘줬으니까 5cm인데 이 cm를 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맞나요? 10의 마이너스 2승을 제곱해줘야죠. 그래야지 미터 되는 거니까, 미터의 제곱되니까 거리가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래요.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를 나눠주게 되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패럿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승 빼야 돼요. 왜? 피코잖아요, 그게. 그래서 답은 8.85 피코의 패럿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라고 썼네요. 이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타가 좀 있어요. 밤에 이제 제가 교환을 좀 만들면서 오타가 좀 있네요. 자, 5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의 용량을 결정하는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전 용량, 즉 콘덴서의 용량이죠. 는 입실론의 극판의 면적을 거리로 나눈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공식을 보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서로 대면하는 극판의 넓이가 크면 클수록 정전 용량은 커지죠. 극판 간의 거리도 역시 콘덴서 용량을 결정하는 거 맞죠. 왜냐하면 거리가 멀면 작아지니까. 4번에 보게 되면 극판 사이의 유전체의 종류가 대단히 중요하죠. 유전체의 유전율이 높아야지만 정전 용량이 많이 저장되는 그런 형태이니까요. 자, 그리고 극판을 만드는 금속체 종류는 해당되지 않아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55번에 보면 다음은 평행판 콘덴서에 대하여 쓴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뭐 앞에 있는 문제하고 같은 얘기니까 정전 용량 즉 C의 크기는 이실론 제로 이실론 S A를 D로 나눈 거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4번 보면 정전 용량은 금속판의 너비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비례하는 거죠. 내용 핵심 포인트 보시기 바랍니다. 56번을 보게 된다면 평행판 전극에 일정 전압을 가하면서 극판의 간격을 2배로 하며 내부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극판의 간격과 전기장의 세기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럼 극판의 간격을 2배로 했다고요? 전기장의 세기는 2분의 1로 작아지죠.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해설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7번 문제를 보게 되면 공기 중에 고립된 반지름 Rm인 금속구의 정전 용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구조체의 정전 용량을 보게 된다면 전위 V는 4파이 실로분의 1 곱하기 R의 Q인 거죠. 이게 이제 전위차인데 이거 계산 그대로 쭉
크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전 문제에서 자 4파이 이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Q에서 우리는 전에 이 4파이 이실론분의 1을 9 곱하기 10의 구승으로 아예 계산을 해버렸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곱해보면 결국은 이 전위라는 것은 4파이 이실론 R분의 Q가 되는 거니까 이 전위차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콱시버를 보십시다. 콱시버. 왜냐하면 이제 정전 용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콱시버의 C는 V분의 Q죠. V분의 Q죠. 그런데 이 Q는 뭐예요? Q는 전 앞과 Q라는 것은 결국은 전위와 4파이 이실론 R과의 곱과 같은 거죠. 그럼 Q, 이때 Q를 위에서 구했던 Q를 대입해 보자고요. 그러면 Q는 4파이 이실론 R V가 되는 거죠. 근데 VV 약분되니까 정전 용량이 무엇이냐? 4파이 이실론 R인 거죠. 좀 복잡하죠. 예. 사실은 이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조금 아까 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텐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1 마이크로패럿인 금속부의 반지름은 몇 킬로미터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위 V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4파이 이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Q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예전에 9 곱하기 10의 구수로 계산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곱해보자고요. 그러면 4파이 이실론 R분의 Q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전 용량 콱시버를 기억하게 되면 Q는 CV니까 C는 V분의 Q인데 이 Q가 무엇이냐 놓고 봤을 때 이 Q는 전위와 4파이 이실론 R과 같은 거죠. 결국은 그 자리에 4파이 이실론 R V를 놓고 전압 V를 나누게 되면 약분하게 되면 4파이 이실론 R이 되는데 이때 R이 무엇이냐? 거리예요. 거리 물어봤잖아요. 이게 거리라고요. 이게 거리. 결국 거리 R은 계산하게 되면 4파이 이실론분의 Q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이실론을 이실론 제로와 이실론 X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자, 58번 문제를 공기 중이다 라고 첨부를 좀 해야겠네요. 제가 그런 일도 단 공기 중이다 이렇게 좀 썼으면 더 좋았을 걸 좀 아쉽네요. 자, 어쨌든 계산을 하게 된다면 자, 그러면 4파이 이실론 제로라는 것은 9 곱하기 10의 구승분의 1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두 자리를 바꿔보게 되면 4파이 이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구승이었기 때문에 얘의 자리가 바뀌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번분수 형태니까 계산하게 되면 부모 문제 계산하게 되면 결국 거리 R은 9 곱하기 10의 구승에 곱하기 C가 되는 거죠. C가 정전 용량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정전 용량이 얼마냐면 1 마이크로 패럿이래요. 그럼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에 10의 마이너스 6승 하게 되면 9승에서 마이너스 6승을 빼게 되면 3승이죠. 그러면 9,000m예요. 그런데 킬로로 물어봤잖아요. 동그라미 3개 지워요. 그럼 9km 되고. 설명이 좀 너무 루즈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9번부터는 이제 문제가 좀 쉬워지고 수월해지는데요. 30 마이크로패럿과 40 마이크로패럿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 다음 100V 전압을 가했을 때 전하량은 몇 쿨롱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글씨를 좀 써야 되는데요. C1이 아이고 어려워요. 30 마이크로패럿, C2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펜 마우스라고 하면 나올까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인터넷 강의를 우리 강의가 2학기 때는 이제 대면 강의 되겠죠. 저는 그렇게 좀 소원해 봅니다. 대면 강의를 하면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칠판에 잠깐 글씨를 쓰고 그리면 되는데 인터넷 강의를 하니까 이거 정말 너무 불편해요. 자, 어쨌든 두 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30 마이크로패럿, 하나는 40 마이크로패럿인데요. 전압이 100V래요. 그 전압을 이렇게 쭉 그려보게 되면 100V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병렬로 접속된 경우에는 전압은 늘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하기 때문에 30 마이크로패럿에도 100V가 인가되고 40 마이크로패럿에도 100V가 인가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전기량 Q는 물어봤어요. 콱시버죠? 콱시버? 30에서의 전기량 Q는 얼마일까요? 콱시버이니까 자, C는 자, 쓸 때의 전기량 30에서의 전기량이 아니라 전체에서의 전기량이네요. 전체 전기량이니까 자, 전체 전기량이니까 두 개의 이 전하를 다 더해야죠. 자, 그러면 직렬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그냥 더하면 돼요. 70이에요. 그래서 70 마이크로패럿 마이크로 10에서 6승이죠. 곱하기에 전압 100V를 계산하게 되면 100V는 10에서 10의 2승이니까 10에서 6승에서 2승 빼면 마이너스 4승이죠. 암산되네요.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60번을 보실까요? 60번을 보게 되면 0.02 우리가 위에가 0.02 C2가 0.0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병렬로 놔뒀대요. 이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그랬어요. 여러분, 콘덴서를 병렬로 놓게 됐을 때에는 정전 용량은요 더하면 돼요. 답은 0.05 마이크로 패럿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1과 C2인 콘덴서가 직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C1과 C2가 직렬로 되어 있어요. 합성 정전 용량을 C라고 한다면 C는 C1과 C2와 어떤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분의 1 무슨냐 뭐냐 이 C1의 역수의 합을 구하고 다시 역수를 구하는 상태에 이게 되는 거죠. 통분하게 되면 두 개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C1분의 C2분의 C1, C2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분하게 되면 결국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C1과 C2가 이 콘덴서가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 그의 합성 정전 용량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C1보다도 작고 C2보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62번 문제 보면 정전 용량 C1과 C2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경우 합성 용량은 그랬는데 조금 아까 했었네요. C1 플러스 C2분의 C1, C2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3번 보면 콘덴서가 직렬로 되어 있네요. 6 마이크로패럿, 4 마이크로패럿에 두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했대요. 합성 정전 용량은 몇인가?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라니까 6과 4죠. 6과 4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했죠. 더하면 12고요. 곱하면 6, 4, 24니까 계산하게 되면 2.4 마이크로패럿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64번을 보도록 할게요. C1과 C2의 직렬 회로에 2V 전압을 가할 때 C1에 걸리는 전압은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이 C1이고요. 이 부분이 C2예요. 자, 직렬로 접속하고 2V 전압을 가했대요. 자, 우리 여기가 이제 여기가 2V라고 쳐보자고요. 2V. 그런데 우리는 그 키르요프의
이 법칙을 배웠었어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보시게 되면 2V의 전압을 가하게 되면 C1에서 전압이 V1만큼 전압이 강화되고 C2에서 V2만큼 전압이 강화돼요. 결국은 우리 키르호프의 제2법칙에 의해서 인가된 전압은 전압 강화의 합 V1과 V2죠. V1 플러스 V2의 합과 같다. 이것이 이제 키르호프의 제2법칙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보게 되면 C1에 걸리는 전압 E1, 이제 저는 V로 나타냈는데 이 V1이 얼마나 크냐를 물어봤는데 이 V1은 C2가 크면 클수록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C2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답이 될 수 없네요. 이 C1에서 강화되는 이 V1은 문제에서는 E1이라고 했지만 이 V1은 C2가 크면 클수록 커진다. C2가 분자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 내용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를 좀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시죠. 자, 콘덴서의 접속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직렬로 접속하면 용량이 적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죠. 직렬로 접속하면 작아지는 거죠. 하지만 저항은 어떻게 되나요? 저항은 직렬로 접속하면 용량이 커집니다. 자, 우리 66번 문제를 보게 되면 2 마이크로페럿과 여기가 2래요. 여기가 3. 그래서 C1은 2 마이크로페럿, C2는 3 마이크로페럿 콘덴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3 마이크로페럿 양단에 60V의 전압이 인가되어 있대요. 이때의 전기량 그랬어요. 여러분, 전기량은 확 씹어잖아. 확 씹어. 전기량 알고 싶대요. 자, 근데 C가 몇이에요? C가 현재 3 마이크로페럿 곱하기에 V가 몇이에요? 60이네요. 63, 18, 180 마이크로 쿨롱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6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두 개를 병렬로 했다.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의 몇 배인가,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보면 병렬로 했을 때에는 직렬로 했을 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렬에 대한 병렬의 크기니까 병렬을 직렬로 나눈 거죠. 직렬에 대한 병렬 이렇게 되니까요. 자, 병렬 구해 봅시다. 병렬은 그냥 더하면 되는 거니까 병렬 C, P는 EC라고 말했어요. EC 두 개 곱해야 되니까. 그런데 CS는 똑같은 콘덴서가 두 개 있으니까 나눠야죠. 그래서 2분의 C가 되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2분의 C에 대한 EC가 얼마나 크냐는 소리죠. 2분의 C에 대한 EC가 얼마나 크냐는 거죠. 번분수죠. 예, 안쪽과 바깥쪽 곱하게 되면 C분의 4C인데 CC 약분하면 3은 남네요. 자, 이런 것을 저는 N 자승배로 계산하면 어떨까? 두 개라고요? 2는 4. 세 개라고요? 3, 3은 9. 네 개라고요? 4, 46. 이렇게 풀면 좀 빠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68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같은 문제인데요. 콘덴서가 10개예요. 병렬로 접속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접속했을 때 정전 용량에 대해서 몇 배인가? 사실 10개니까 n 자승배를 하게 된다면 10의 제곱이니까 답은 100이 되는 거죠. 아주 쉽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계산해 볼게요. 이 얘기는 직렬에 대한 병렬의 크기예요. 그러면 병렬은 10C죠. 직렬은요 10분의 C죠. 그럼 10분의 C에 대한 10C를 얘기하는 거니까 10분의 C에 대한 10C는 번분수 계산하게 되면 10분의 100C니까 CC 약분하게 되면 100 남는 거죠. 아주 쉬운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69번부터는요.
지금 저희가 6주차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7주차 강의인데 사실 이 2장의 문제는 좀 더 있어요. 그런데 문제풀이는 이제 나중에 좀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7주차 강의에는 전자기학에서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자석의 성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생각이고 전기 자기학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 동안 잘 쉬시고요. 다음 7주차 강의 때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